반갑습니다. 청목 캘리그라피를 강의하고 있는 김상돈 교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을까지 했었죠. 그 리을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기역과 리을은 유사하게 곡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지개 다리처럼 이렇게 싹 가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붓에서 이게 찍고 이게 여기서 쭉 가면서 힘을 이렇게 쭉 빼는 부분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를 우리는 이제 피라미드라 그래요. 청목 캘리그라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피랍에 의해서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캘리그라피가 보면 되게 멋있고 예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글씨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이제 피랍의 정도가 1단계에서 3단계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레미 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레미 가지고 노래를 하게 되면 그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되게 심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이거 글씨 예술도 이것도 예술이잖아요. 문자를 가지고 하는데 글씨를 그냥 예쁘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글씨 안에는 다양한 디자인적 요소와 미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통일감과 변화에 대한 적절한 이런 거 있죠. 통일감과 변화는 뭐죠? 통일과 변화는 기본적으로 그 질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는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의 변화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게 예쁜데 이 마찬가지예요. 캘리그라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청목 캘리그라피가 바로 디자인적 미적 원리, 디자인 원리에 입각한 서체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청목 캘리그라피 작품 보니까 되게 아름답다, 멋지다 이렇게 하는 거는 바로 그 안에 미적 원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목 캘리그라피의 서체를 보게 되면은 다 글꼴을 새롭게 다 만든 거예요. 미음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리을을 어떻게, 규칙을 다 만든 거죠. 왜냐하면 규칙을 만들어야 언제든지 그 유사한 글자를 쓰더라도 그 규칙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글꼴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거 글꼴이 완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따라 쓰다 보니까, 그냥 예쁜 글씨 따라 쓰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유사한 유사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작가로서 보기에는 글씨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와 규칙과 디자인과 비례, 그 다음에 또 조화, 강조, 통일감, 공간감, 여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쫙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붓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왜 붓으로 이렇게 쓰느냐? 일반 펜으로 썼어요. 만약에 이런 펜으로 썼다. 그러면 이 펜은 이게 휘어지지가 않잖아요. 이 끝에가, 여기가. 그러니까 선이 일정하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붓은 보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난창거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난창거리니까 어때요? 붓이 끝에서 나오는 얇은 선과 끝까지 가서 눌렀을 때의 선들이 보통 5단계로 우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목체는 5단계의 피랍이라고 명명을 해서 여러분이 그 5단계 선 연습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붓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좀 친해져야 돼요. 이 붓이. 그래서 이 붓이 속성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붓이 먹물을 얼마큼 먹음에 따라서 종이의 번짐 효과가 또 틀려요. 그래서 다양한 그 표현의 기법들, 다시 말해서 터치에 대한 부분들, 속도에 대한 부분들, 피랍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차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글씨에서 보이는 정말 중요한 예술성, 예술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지난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초급 과정이 나왔잖아요. 이 초급 과정이, 그 전에 저도 이제 교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교육을 계속 하다 보면 학생들에 의해서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수님, 이런 교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더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갖고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실 부분들은 이렇게 미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첫 장에 보면 항상 이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미음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래서 미음을, 흐름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놨죠. 청목체의 문장은 전부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는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 쓰다 보면 글씨가 자간을 얼마큼 좁히고, 그리고 글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해놨다는 거죠. 자, 요 근래 며칠 사이에 굉장히 추워졌어요. 아마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생방송하면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뭐 3개월 있다가 보기도 하고 꽃 피는 봄 때도 보고 그러는데, 제 의상이 지금 이제 겨울 때 찍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저기 보든 그 다음에 봄에 보든 낯설어 하지 마세요. 자, 오늘 미음과 비읍을 쓰는데, 미음과 비읍은 사촌이에요. 왜냐면 쓰는 방법이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미음과 비읍을 오늘 학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음 따라쓰기 문제 교재를 잠깐 보시면, 자, 1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 미음은 가는 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돼요. 가는 선. 미음, 비읍, 이응, 피읍, 이런 다 가는 선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미음, 비읍, 피읍, 미음이 공통점은 다 닫혔다는 거예요. 닫혔다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자, 미음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박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비읍은 또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응은 이렇게 돼 있죠. 예, 피읍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공통점 뭐냐면 이 안에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세요. 보이시죠? 요거를 우리는 면이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면이 청목체에서는 허락이 안 돼요. 면이 하나도 없어요. 이 면들을 다 선으로 읽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게 글꼴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미음을 어떻게 쓰냐? 열어두는 거예요. 선과 선이 맞았는데 미음으로 읽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선이 보여서 전체적으로 덩어리를 만들면서 이게 조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덩어리 만들어서 선으로 돼서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가 면이 나올 수 없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공간이 다 생겨버려요. 그래서 미음을 잘 보세요. 우리가 미음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 안에는 다 공간으로 본다. 이걸 보러 여백이라고 보죠. 여백. 근데 이 여백이 잘 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먹자 썼어요. 먹자. 자, 이렇게 썼어요. 이 공간이 우리는 여백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덩어리감을 깨지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주범.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쉽게 해서, 자, 미음을 우리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해서 반을 잘라서 칠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요만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줄여서 그 다음에 여기서 글씨를 써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먹이든 멱이든. 자, 실제 한번 써볼게요. 자, 제가 접시. 우리가 이제 접시를 좀 많이 이용하는 건 뭐냐면, 접시는 좀 무게가 있어요. 사기 접시. 예? 예, 무게가 있어서 잘 보시면 요 끝에서 이렇게 누르면 먹물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왜냐면 먹물을 쭉 빼줘야 붓 끝에서 가는 라인이 나와요. 만약에 많이 먹은 상태에서 절대 가는 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만약에 종이컵이다 그러면 종이컵이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가벼우니까 이게 막 딸려오고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꼭 사기 그릇으로 이렇게, 무슨 집에서 이가 나가는 사기가 그릇 있죠?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갖고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미음 쓰는 법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미음은 요 1번 선이 직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휩니다. 자, 이렇게 휘어요. 이게 왜 이렇게 휘냐 하면은 그냥 일자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휘냐? 수직선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쭉쭉 가죠. 이거 살짝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작점과 끝점이 바로 수직선의 접점에 딱 맞아야 돼. 이게 원리예요. 근데 이게 미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음, 비읍, 시옷에도 다 통용이 돼요.
그래서 요 선을 잘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7자를 써나갑니다. 7자. 자, 보세요. 자, 7자 썼어요. 7자 쓰는데 요 포인트 보세요. 요 포인트. 요거를 우리 B침이라 그래요. B침. B침인데 여기 와서 툭 쳐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라인이 요 라인과 같은 선상에 있어. 그러니까 이 라인이 요거랑 맞아야 돼.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공간이 떨어졌죠? 이 공간 떨어졌죠? 여기도 공간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디? 선과 선이 만나는데 면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이겁니다. 그래서 청목체의 글꼴은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한번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마루타 이렇게 써요. 마루타. 자, 마루타.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왔죠? 쳐주고요. 자, 마. 이게 나왔죠? 예, 마. 그 다음에 루가 이렇게 올라가서 마루. 예. 그 다음 타 배웠죠? 디귿하고 티귿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만 써주면 되거든요. 이렇게요. 자, 마루타 이렇게 나왔어요. 마루타. 근데 보시게 되면 하나씩 배워가자고요. 자, 첫 번째는 요 모음이 요 자음, 미음 자음보다 어때요? 길이가 짧다. 포인트는 짧다. 이 짧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루타 위에 또 밑에서부터 위에 또 문장 아래 문장이 또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백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길면은 얘 때문에 치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짧게 해가지고 여기를 여백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촘촘하게 들어가야 돼. 우리 테트리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서 탁탁 내려오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된 거 내려와, 길쭉한 거 내려와, 박스 내려와, 그러죠? 그러면서 착착 이렇게 쌓아가잖아요. 이 청목체의 문장은 거꾸로 된 테트리스예요. 위에서 이렇게 딱딱 좀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면 전체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덩어리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문장이지만 다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덩어리감이 자, 이렇게 해서 덩어리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야 돼. 이게 덩어리감이 돼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예술적 감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틀어지게 되면은 시선이 분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딱 너희들끼리 묶어라! 그래서 딱 묶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문장을 써나가는 방법이에요. 하나씩 배우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모음을 자음보다 어떻게 작게 쓴다. 모든 모음은 자음을 넘질 않아요. 청목 정체에서는. 자, 그 다음에 루타를 보세요. 루타에서 루자를 보시게 되면 여기 점점점점 가면 얘가 침범했네? 이만큼 침범. 왜 침범했을까? 얘랑 얘는 위에서 쳐받고 옆에서 또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이게 차곡차곡 붙여가지고 여백을 글자와 글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자간이라 그랬잖아요. 자간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촘촘하게 붙이는 거예요. 촘촘하게 붙이고 여기서도 촘촘하게 붙여서 이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청목체 문장 쓰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루타 보면 얘가 이렇게 가니까 이 여백이 확 줄어들잖아요. 마와 루 사이가 이 여백이 촘촘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타하고 루 사이에서는 아주 성냥개비 이 정도의 두께밖에 안 남죠. 예,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 이걸 넓게 썼다. 여러분이 아마 상식적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거예요. 루,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뭐가 틀려요? 여기 여백이 많아져요. 여기도 여백이 많아져요. 그럼 글자의 덩어리감이 이렇게 붕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저희 그 성인 학습자들을 또 성인들을 보면 이 아코디언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쭉 번데기처럼 이렇게 쭉 접었다가 또 폈다가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아코디언 가지고 이렇게 그 악단에서 많이 하죠. 이 글씨가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쭉 접어들어야 돼. 접어가지고 촘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간을 줄여서 얘네들끼리 뭉쳐져야 돼요. 그래서 글자와 글자 사이는 단합 정신이 아주 좋아야 돼요. 단합이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점 보세요. 점. 이 점. 마에서의 찍은 점. 요거 포인트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요걸 보셔야 돼요. 그 타에서의 이 점. 타에서. 이게 어때요? 선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수직선. 이게 얘는 따르고 얘는 따르고가 아니라 질서예요. 이걸 부르고 우리는 디자인에서 보면 질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질서가 규칙은 맞아야 돼. 규칙이. 딱딱딱딱 맞춰야 돼. 쫙 선. 그래서 이게 라인이 요 라인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중요해요. 얘가 만약 여기서 나오거나 얘가 위에 올라갔거나 그러면 얘는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뭐든지 규칙이 7, 80%가 된 상태에서 변화가 확 들어가줘야 글씨가 통일감을 기본으로 해서 변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막 따라 쓴다 절대 안 돼. 아, 이런 원리였구나. 찍었을 때 이 마에서의 점, 타에서의 선, 이게 일직선상에 쫙 가야 된다.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만 맞추면은 얘 글씨가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해갖고 일자가 쫙 돼버려요. 그게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루 같은 경우나 타 같은 경우는 한 글자 안에서도 글자의 변화, 선의 두께가 틀리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자, 멋쟁이. 제가 여기에다 직접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따라 쓰는지 한번 제가 직접 한번 따라 쓰는 거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 아주 쉬워요. 그죠? 왜? 따라 쓰기 교재가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뭘 하다가도 잘 안 돼. 근데 이게 재미나는 거 뭐냐면 이게 3번까지 할 수 있어요. 예? 3번까지 할 수 있어요. 3번 정도 하고 그 백지에다가 내가 쓰는 거예요. 백지에 쓰면 이게 자연스럽게 훈련이 된 상태에 쓰잖아요. 이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요 정도면 되게 효과가 좋겠다 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자, 미음을 한번 자, 미음. 자, 여기서 따라 써볼게요. 이렇게 쭉 갔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 7자. 여기서 7자가 가서 어떻게 해? 삐치면 여기 가고. 자, 가고 7자 옵니다. 7자 와서 삐침. 자, 그 다음에 모음은 작고 점 찍고 그 다음에 루타. 자, 마루타에서 자, 맞죠? 자, 모음은 작죠 또. 그리고 띄고 그 다음에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점 찍고 다시 와서 디귿 쓰듯이 와서 하는데 요 라인 선상에서 라인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루타. 자, 멋쟁이 써보겠습니다. 멋쟁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7자 나오죠? 네, 7자. 여기서 쭉 가서 여기서 힘 빼주는 거예요. 여기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쭉 가서 간 상태에서 그 상태에 힘 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쭉 가서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힘을 빼줘야 돼요. 요 지점. 요거 아주 되게 중요한데 요 지점에서 붓을 살짝 들어요. 듣고 붓 끝 가지고 쭉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선의 변화가 어때요? 두껍게 갔다가 얇게 가면서 가서 여기서 한 라인 나오죠. 그 다음에 붙지 않고 쭉 가서 딱 점 찍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옷, 지읒, 치읒 할 때 요 라인은 반드시 붙지가 않아요. 붙지 않는다.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과 선 사이는 붙지 않아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휙 이렇게 날리는데 이게 날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데 그 바람쥐가 하잖아요. 반드시 마감이 딱 쳐져야 돼. 이 서예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빼잖아요. 없어요. 청목체에서는 이렇게 해서 딱 마감을 해줘야 돼. 그래야 글씨가 어느 한 선 자체가 전부 다 절도 있게 딱 절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쟁이. 자, 쟁이도 볼게. 여기서도 보면 아주 바짝 붙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간을
넓지 않게. 자, 이응도 다 떨어졌잖아요. 모음 작죠. 이게 원리야, 원리. 이게 너무나 쉬워요. 자, 이렇게 됐고, 7자 갑니다. 7자, 몰디브. 여러분들 몰디브 여행 가셔야 되는데, 예? 이거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자, 몰디브, 야, 자, 리을, 그 다음 D. 우리 D 글자 배웠죠? 예, 찜 찍고, 나와서, 여기서, 이 지점에서 힘 빼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부, 점 찍고, 그 다음에 모음 작게 하고. 자, 그럼 요 사이에 공간이 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몰디브 하게 되면 얘가 길잖아요. 얘가 길게 나왔단 말이에요. 길게. 길게 나왔고, 얘는 작아요. 얘는 또 더 작네? 얘는 정사각형, 얘는 직사각형인데. 그럼 어때? 이 안에 공간이 비어버려, 이렇게. 공간이 빌 때 문장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요 빌 때 빈 것을 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원리? 테트리스. 테트리스를 거꾸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멸치를 한번 써요. 요 안에다 또 멸치 쓰는 거예요. 자, 찍고, 자, 여기서 딱 들어요. 이렇게. 들어서 내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3. 썼죠? 2. 3으로 시작해서 2로 마감하는 게 리을이에요. 자, 7. 얇게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 쓰듯이 가서 하나만 찍으면 치읓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자, 모음이 이렇게 멸치 이렇게 나왔어요. 그 몰디브와 멸치는 붙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잊지 마세요. 이렇게 먼저 붙는 게 1단계예요. 이렇게 붙는 게 그 다음 문장 쓸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수직과 수평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작가의 반열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너무 쉽죠? 예. 자, 엄마. 자, 엄마. 엄마도 보시게 되면, 저 와서, 여기 떠 있잖아요. 이렇게 이응이 떠 있잖아요. 이 닫힌 거는 다 선으로 만들었어요. 자, 똑같죠? 할 때도. 자, 갔어요. 가서 빼고 힘 빼고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7자 쓰고 삐침 쓰고 7자 쓰고 삐침 예? 쓰고 7자 쓰고 삐침. 이게 미음의 원리예요. 자, 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글씨 단어가 아니라 예, 다양하게 미음이 활용되는 글씨들이에요. 자, 7자 쓰고 삐침. 그 다음에 자, 명은 어때요? 이게 지금 점이 두 개잖아요. 지난번도 설명했죠. 점이 두 개 있을 때, 이쪽에 있을 때는 반드시 크기를 달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비례감이에요. 무슨 감? 비례감. 비례라는 게 뭐예요? 똑같으면 통일감이잖아요. 비례 있다. 그런 건 뭐냐면 하나는 크게 작고 하나는 크기가 크고. 우리 저 성인학습 보면 서수남 하청일처럼 마찬가지예요. 작은 가수가 있고 큰 가수가 있는데 하청일 씨가 키가 작은 게 아닌데 서수남 씨가 크다 보니까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른데 조화가 나오는 거죠. 그죠? 예. 다른데 조화가 돼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자, 명이제 명. 자, 이렇게 해서 얇게 해서 갔죠. 그다음 명. 자, 이렇게 해서 또 7자. 이거 반복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찍고 이렇게 가서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용. 예. 명. 이렇게 해서 야하고 요자가 틀리죠? 예. 그다음에 명.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갔죠? 찍고 그다음에 가서 와서 다시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미음을 해 봤어요. 미음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미음을 하는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여기서 쭉 갔어요. 이 각이 수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수직선으로 딱 따지가 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배불렀어요. 여기가 살짝 배불렀어요. 어떤 선이? 거의 1단계, 2단계를 넘지 않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두껍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7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바로 내려가서 이 라인 선상에서 삐침이에요. 요게 중요해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 요거 미음 쓰면 이게 미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미음 쓸 때 미음에 대한 부분들만 완전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지금 보면 오늘 이제 미음을 딱 하니까 벌써 한 25분 정도가 더 확 넘어가 버렸네. 예? 그래서 요걸 끊고 다시 이제 비읍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 왜냐면 25분 넘어가면 지도에서 못 봐.
그래가지고 제가 25분 넘지 않게 지금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미음 쓰는 거 다시 복기를 하게 되면은 이 라인, 첫 번째 라인이 수직이 아니라 수직선에 가까운데 살짝만 이렇게 배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배불렀어요. 그리고 그 라인이 띈 상태에서 어떻게? 무슨 자? 7자. 7자가 와서 툭 쳐준다. 어느 라인이? 요 라인과 맞춰줘야 돼. 요 라인과 같은 선상에서 삐침이 툭 쳐줘야 돼. 요거가 오늘 어떻게 보면 메인 미음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미음을 쓰는 정도만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아시면 오늘 학습 효과는 뭐 훌륭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연습이에요. 어떻게? 바로 뒷장이 또 있어요. 또 있죠. 예,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해. 그 다음에 뭐하냐? 그 다음에 백지를 가지고 거기다 직접 이걸 가지고 보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지 않고 또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린 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주변에서 캘리그라피를 잘 쓰는 작가로서 소문이 나게 생겼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게 다 어느 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글씨 잘 못 쓰는데 하는데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캘리그라피 배우는 방법이. 그래서 교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성실하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음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비읍 수업을 해야 되는데 비읍은 미음만 잘 쓰면 거저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음 연습을 특별히 좀 잘 하시고 다음에 비읍 쓸 때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